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제가 테마가 요즘 막 이것저것 많이 생겨나가지고 찍을 때마다 고민해요. 어떤 테마를 할까? 아무도 요청하는 건 없는데 나 혼자 막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그 백화점처럼 골라잡기 초능력 각성하기 시리즈를 또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능력자로 각성하기 시리즈로 이제 또 계속 하고 있는데, 힐러로 각성하는 법에 대해서 되게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죠. 그리고 남을 치유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치트키 같은 능력도 가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겁날 게 없어지죠. 건강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궁금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초능력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인류 역사상에 그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특별한 사람 내지는 그냥 사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초능력자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재 지금 현 시대에도 엄연히 초능력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힐러는 너무 많아서 이루 셀 수도 없고요. 예언하는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유체 이탈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투시를 한다든지 뭐 염력을 사용한다든지, 사실 초능력의 종류가 그 우리 엑스맨이라는 영화 혹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 없이 다양한 분야의 초능력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테마가 많아요.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도 분신술도 실제로 분신술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순간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초능력들이 굉장히 이제 그 원리들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그걸 내가 사용하려 그러면 그 각성하는 게 사실은 그 아무나 되는 건 또 아니죠. 원리는 알아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초능력이든 간에 초능력자라면 기본 베이스로 꼭 갖춰야 할 자질,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기본이 되는 그 옛날 우리 공부할 때 한참 얘기하는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것처럼, 초능력자가 각성하면서 갖춰야 될 정석 시리즈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 기본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부터 다음 단계 심화편 들어가도 빨리 각성할 수도 있고 또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능력자로 각성하는 여러 가지 신비한 한 분야 한 분야별로 각성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알려드리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초편을 먼저 좀 다룬 뒤에 그리고 초능력의 단계별로 확 그냥 뛰어드는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초능력 기본, 그 수학의 기본 정석처럼 초능력의 정석 여기에 모든 초능력의 기본 원리 파트 1, 초능력의 정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초능력자가 되기 위한 정석 코스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 과정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얘기 듣고 난 뒤로 이제 초능력을 내가 각성하려면 이 정석편만 잘 다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갈래로 내가 초능력이 개화되는 것은 자기 각각의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원자의 속성과 자기 개인별 취향이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개화되는 초능력은 다 다르게 개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 편만 잘 숙지하고 나면 다음번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열기를 계속 가열시켜서 양자도약을 할 때까지 계속 에너지를 집중하고 강력한 자신의 염을 계속 풀어 넣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에너지가 양자도약하면서 각성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론부터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차 한잔 우리 하시면서 슬슬 보따리를 풀어볼게요. 초능력자가 되려 그러면 이거예요. 주파수에 답이 있다.
진동의 답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피타고라스라고 다 아시는 수학자, 철학자, 그 피타고라스가 얘기했죠. 만물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물의 기본은 진동이다라고 이미 고대적부터 아주 딱 그냥 깨달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만물은 진동이다. 근본이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초능력을 이제 개화하려 그러면 진동이라고 하는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분야든 초능력 각성은 다 가능한 분야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야든. 근데 이제 단지 모든 초능력을 다 개화하지는 못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 임계 진동 그 수가 있잖아요. 임계 융합 진동수라고 하는, 각각의 물질로 우리가 화했을 때 물질화되어 있는 우리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융합 진동이라고 하는, 우리 물질체가 고유 내고 있는 우리만의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사이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고유 진동수가. 그 고유 진동수에 특화된 가장 빨리 반응되는 주파수 채널링에 가까운 초능력들은 쉽게 개화가 되죠. 그걸 이제 제가 굉장히 유식한 말, 어려운 말, 또 생의사학적인 말을 써서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재능이라 그래요. 허탈하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재능이다, 누구에게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초능력을 개화하는데 고유 임계 융합 진동수가 있고 그 진동수에 따라서 그 주파수의 채널링을 맞추면 초능력이 개화된다, 이러면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 같고 굉장히 특별한 얘기 같은데, 알고 보면 자신의 재능을 개화시키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그 분야에 집중하면 된다, 뭐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늘 해오던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늘 해오던 말이에요. 초능력이 별 게 없는 게, 알고 보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재능을 더 개화시키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그건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들 늘 접하는 모든 그런 언어에 익숙한 우리의 그 거시세계라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유턴적 학이 딱 그 성립이 되는 그런 쪽 세계에서 물리적인 그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그 에너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딱 규정되어져 있는 물질계에서의 그 공식들, 그 법칙들에만 우리가 탁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개화시킨다라고 할 때 재능을 개발한다, 타고난 저마다의 뭐 능력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재능은 물질계에서 보여지는 물질적 재능을 자꾸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물질과 에너지는 양립해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양자 물리학의 속성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늘 배워왔단 말이죠. 이제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양자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양자 물리학 뽀개기 시리즈를 쭉 다 보시고 넘어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초능력으로 개화한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우리가 형이사학적이고 신비론적으로 굉장히 무슨 내 어떤 속에 그런 신격이 개화돼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늘 말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써오던 재능을 개발하고 재능을 키운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구나. 이게 너무나도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초능력이라는 게 그냥 뭐 재능 개발하는 거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걸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정신 상태라고 하는 우리의 평상시의 인식의 구조가 물질계에, 우리는 완전히 물질계의 모든 현상들에 우리는 탁 함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는 양자 얽힘처럼 에너지와 질량,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하는 게 항상 공존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주파수, 진동 이렇게 여겨지는 다른 쪽의 얘기들은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우리가 드러나 있는 현상에만 너무 탁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당장에 내 육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질량, 이 몸의 그 어떤 그 메커니즘에 딱 그 맞는 룰에만 우리가 딱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체를 개발한다, 에너지체로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거기에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육체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그 시도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편에 얘기했듯이 그런 물리학자들조차도 함정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그 구분을 스스로 지어놓고 한계다, 여기까지다, 이거는 미시세계에서나 통하는 룰이고 거시세계에서는 안 통한다라고 하는 물질계에서 보여지는 법칙들에만 우리는 탁 켜놓고 이렇게 딱 함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단어를 우리가 늘 쓰듯이 초능력이라는 말 자체도 알고 보면 재능 개발하는 것 같이 너무나 쉬운 영역인데 그 부분을 에너지라고 하는 진동수를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공부 하나 해서 깨닫듯이 에너지라는 영역도 공부해서 깨달으면 금방 물질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저는 본격적으로 좀 깨부시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또 이제 차 한잔 또 하시고. 이게 원리를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해요. 사실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원리를 알고 그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답을 찾아갈 때는 굉장히 쉬워요. 너무나도 심플하죠. 모든 진리는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그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그걸 풀어갈 때는 어디가 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죠. 답을 알고 이제 우린 역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부터는 쉬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찬찬히 제가 하나씩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모든 초능력이라고 하는 그 초능력들,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캐릭터로 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계에서 우리 이 현실 세상에서 물질로 바로바로 초능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초능력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기존의 거시세계라고 하는 그런 뉴턴역학, 그 기존 물리역학이 그 아예 계산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힘이 가해지는 부분들, 그런 것을 이제 초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려본다고요. 그게 사실 초능력이 맞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은 거시세계의 물리역학의 공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 그것이 초능력이다라고 하면, 그럼 그 나머지 세계는 뭐냐? 거시세계에서 물리적으로 뉴턴역학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고전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상식 밖에 힘이 작용되는 그런 세계가 어느 영역이냐면 미시세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미시세계라는 얘기는 양자 물리학과 같은 아주 그 소립자, 미립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그런 입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다. 근데 그 법칙이 알고 보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선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이 세계라는 것은 서로가 너무나도 내 집 안방 드나들듯이 자유롭게 우리는 사실은 드나들고 있는 상태였다. 어떤 것이 미시세계고 어떤 것이 거시세계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미시세계의 룰이 통하고 여기까지는 거시세계의 룰이 적용되는, 여기서부터 뭐 경기도 어디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이 형태 자체는 항상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관측하려고 하는 그 순간, 관측을 당하는 그 순간 입자로 탁 나타나는 게 거시세계의 현상일 뿐이고, 원래의 상태는 미시세계라고 하는 수많은 만물들, 모든 만물들이 진동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또는 주파수라고 하는 이 주파수, 진동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만물은 물질이라고 하는 질량으로 존재하고도 있지만 그 질량보다 더 앞서서 원래 근본은 진동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관측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행위가 딱 그 발생되는 순간
질량으로 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물질 세계의 현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걸 과학자들이 수학으로 실험으로 다 이제 밝혀낸 거예요. 미시 세계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게.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 코펜하겐 해석을 가지고 제가 쭉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것이 꼭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태동되기도 이전에 아주 고대적부터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성현들이 늘 해왔던 말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에너지 세계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만물은 기본이 다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그렇고, 그리고 석가도 똑같이 얘기할 때 공즉 시색이다, 색즉 시공이고 라고 하는, 모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다 허상이고 이 마음 하나가 지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사실은 진동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도 얘기를 똑같이 했고,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이나 종교나 그런 근간이 되는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이 다 그런 말을 했고, 동양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동양은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이 잘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삼태극 사상. 그래서 태극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극이라는 말이 더 그레이트 앱솔루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태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거대한 하나의 에너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양자 물리학의 닐스 보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아주 놀라서 자기가 노벨상 받으러 갈 때도 태극 문양의 옷을 입고 갈 정도로 주역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가 알고 보니까 동양에서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이게. 음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디지털 신호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만물의 원리라고 하는 게 다 공하고, 그리고 그것이 관찰하는 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그 딱 점이 하나 생길 때, 극이라고 하는, 태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길 때 환극이라는 자리가 생기고, 거기서 음과 양이 나눠지면서 비로소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이게 사괴로 나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원리들이 다 퍼져나가고, 우리 천부경이라는 것도 일시무시일이라는 그 시작부터 딱 그 시작될 때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전체로 2개, 3개 그렇게 쭉쭉 갈라지면서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우리 천부경 사상도 오래전부터 이미 다 그걸 다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동서양을 다 통틀어서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자 물리학을 비롯해서 옛날 고대적부터 이 정신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깨달음들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진동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 행위가 생겼을 때 비로소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상이 딱 드러나는 것이 그 다음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 이제 딱 이제 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이제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완전히 내가 그 진리로 받아들인 상태가 됐을 때야만이 진동이라는 것의 본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진동이 무슨 뭐 하나님 막 성령님 그러면서 막 굉장히 부처님 그러고 막 심오한 세계에 어떤 있는 귀신 같은 어떤 존재가 나를 다스리고 막 그런 사후세계 뭐 이런저런 것들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진동 그 자체로 탁 볼 수 있는 완벽한 이해가 딱 됐을 때 에너지라는 실체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만물을 부리는 중심 자리에서 에너지로도 존재하다가 물질로 얼마든지 내가 화하고 싶은 물질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내가 그 물질을 화시키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만들어내고 하는 능력들이, 사기적인 캐릭터들이, 그런 일들이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리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만물은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내 원하는 대로 주파수라고 하는 에너지 주파수의 그 진동이 서로가 서로와 간의 진동 채널이 맞아야 탁 이렇게 결합한다. 원자끼리 결합이라는 게 같은 진동을 가진 주파수끼리
탁 결합하는 원리가 그렇게 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정신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염이라고 하는 에너지, 내 정신, 내 모든 기운, 이런 것들이 거기에 관심을 둘 때야만이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물질화되고 그게 내 세상에 창조되면서 내 원하는 환경이 비로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지극히 싫어하고 내가 그걸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조차도 그것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그것 때문에 그런 세상에 내가 계속 끄달려 다니는 것이고, 만물의 원리가 그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초능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알고 보면 이 진동수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원할 때마다 그 진동수에 맞는 채널링을 탁 그렇게 주파수를 바꾸고, 그 주파수에 맞는 것들을 내가 끌어당기기만 하면 즉시 바로 내 눈앞에는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라고 하는 자체는 알고 보면, 주파수라고 하는 이 미약해 보이는 하나의 진동이 같은 진동을 가진 것끼리 끌어당김과 끌어당김을 통해서 그 물질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는, 주파수가 켜켜이 쌓이기 시작해야만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 하나의 입자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화학에 많이 나오죠. 물리량 공식을 정할 때, 질량 법칙을 정할 때 탄소 알갱이라고 하는 원자 알갱이를 기준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알갱이 중에 가장 물질을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게 탄소인데요. 탄소 알갱이가 원자 알갱이라고 입자를 비유했을 때, 탄소라고 하는 원자 하나라는 원자 같은 것들이 모여서 질량으로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눈에 탁 드러나는 정도의 질량이 되려 그러면 원자가 몇 개가 구성돼야 몇 그램의 정도의 질량으로 될까라는 것을 공식화시킨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걸 1몰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탄소가 12g 정도의 그 우리가 물질 질량으로 탁 나타내려면 원자가 몇 개가 모여야 12g 정도의 탄소가 질량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딱 정했을 때 그걸 1몰이라고 하는데, 그게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야 1몰이라고 하는 그 탄소 덩어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의미한 질량으로 나타나는 게 원자의 속성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양자의 속성상 주파수라고 하는 이 염의 주파수가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의 그 정도의 원자가 모여야 12g 정도의 질량으로 탁 만들어낼 정도의 어마무지하게 많은 원자들의 결합이 이제 쌓이고 결합이 돼야만 탄소 덩어리로 우리 눈에 보이는 탄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염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주파수의 그 알갱이들이, 사실은 주파수라고 하는 이 염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그 질량으로 우리가 딱 그 규정을 지었을 때, 그게 모여지려고 그러면 내 염을 얼마나 고도화시키고 집중을 시켜야 그렇게 질량으로 탁 드러날까라는 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고도의 집중을 계속 같은 생각 하나에 에너지를 모으고 계속 그 집념을 계속 투여하면서 열량을 가해 줘야만 비로소 물질화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연금술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던 물질을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알고 보면 연금술이거든요. 그런 연금술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연금술 시리즈 3탄까지도 쭉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염을 계속 모을 때 비로소 물질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주파수라고 하는 게 결론은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근데 6.023 곱하기 10의 20 상승계의 원자를 언제 다 모으냐. 그거는 야 텄다. 질량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드냐? 그거 안 되겠다. 이러고 포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제가 또 얘기했지만 우주상수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주의 미스터리 중에 우주상수라고 하는 미력한 힘이 있는데, 영에 수렴할 정도의 아주 없는 것 같은 힘이에요. 그 미세한 힘 하나가 0.00000 해서
0 찍고 동그라미가 122개를 쭉 0.000 해서 138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미력한 힘이 우주상수라고 하는 힘인데, 그 우주상수의 힘이, 그 힘이 그만큼의 힘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 현재 우리 물질들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힘의 딱 균형점이에요. 그게 얼마나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지, 강력한 힘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진짜 가소롭기 짝이 없는 미세한 힘인 거죠. 훅 불면 날아갈 정도도 아니고 저 안드로메까지 가버릴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존재의 힘을, 그 힘 때문에 빅뱅이 일어나고 그 힘 때문에 이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나의 염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우주상수만큼의 힘밖에도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우주상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자체가 이미. 그래서 우리가 조금을 염을 보태면 우주상수의 힘이 작용되면서 이 미세한 힘들끼리 끌어당기고 내밀고 있는 그 힘의 크기가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삽시간에 내 힘을 중심으로 다 끌어당김이 시작되는 거죠. 그 힘의 균형이 깨질 때, 그러면서 싹 모여서 삽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삽시간에 터져서 온 우주가 착 만들어지는 효과가 나듯이, 우리가 그래서 알 깨진다 할 때 깨달음을 얻는 순간 삽시간에 내 눈앞에 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완전 딴 세상이 확 보이는 게 그런 경험인 거죠. 왜? 내 이 에너지 체계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끌어당김을 하면서 완전 딴 세상이 확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환골탈태할 것 같은 그런 정신체계가 확 바뀌어버리는 세상은 실제로 물질 세계도 달리 다 보여요. 정말 지겨워 보이고 정말로 막 하찮아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고 너무나도 다정해 보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이 모든 세상으로 눈 한번 확 바뀌는 게 삽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게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간에 삽시간에 확 바뀌는 이유가, 내 에너지 균형점이 우주상수 같은 정말 미약한 힘 하나인데도 내가 그 균형을 깨트리면서 내 에너지라는 염이 탁 달리 작용됐을 때 완전히 딴 세상들이 보이면서 새로운 세상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내가 생각할 때마다 계속 바뀐 세상을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것들이,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주상수 또는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 해도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 상태는 항상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상태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뭔가 딱 생각이라는 게 어느 순간 관찰자 효과처럼 딱 뭔가를 보기로 의도했을 때 비로소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누군가 어딘가 가고 싶고 뭔가를 먹고 싶고 어딜 갔을 때 비로소 눈앞에 드러나는 물질 세계가 우리 눈앞에 경험되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무슨 거시세계에서 어떤 뉴턴의 물리법칙처럼만 딱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시세계에서 알고 보니까 내 생각 하나 탁 바꾼 그 에너지의 주파수가 바뀌었을 때 나라는 이 거시세계 전체가 아예 바뀌어가고 있구나. 나라는 행동 패턴이 아예 바뀌어버리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예 바뀌어버리고, 내 생활 습관이 아예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내가 딴 사람이 되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구나. 그게 알고 보면 새로운 세상에 빅뱅이 일어나서 완전 딴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면 뭐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굳이 구분할 그게 의미가 없다. 항상 우리는 중첩된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능력자로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다시 얘기하자면 주파수인데, 이 진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여기까지는 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래서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질량이라고 하고 거시세계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내 정신세계라고 하는 내 의지, 나의 에너지, 나의 어떤 열정, 나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미시세계라고 구분을 했을 때, 이 미시세계라고 하는 것과 거시세계라고 하는 영역이 알고 보니까 두 개가 중첩된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는 물질 세계에만 계속 우리는 상이 탁
그렇게 함몰돼서 물질만 보이는 세상에 너무 그 메커니즘, 그 물리 법칙에만 딱 공식에 적용돼서 살아가는 게 익숙하다 보니 초능력이라고 얘기되는 말조차도 우리는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초능력이라는 말도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늘 얘기해 왔던 재능이라는 말로, 재능을 개발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늘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 자, 그러면 그 초능력이라는 말을 미시세계 말로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다.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진동이다. 그 진동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주파수인데,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디오나 TV나 모든 채널을 돌려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췄을 때 그 우리가 원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듯이, 이 진동이라고 하는 이 주파수는 알고 보니까 내가 채널링으로 얼마든지 채널을 바꾸듯이 주파수는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얼마든지 내 생각의 주파수가 바뀌는 데 따라서 물질 세계도 다른 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게 알고 보니까 현실로 창조되는 세상이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지, 알고 보면 TV 하나 바꾸고 라디오 하나 이렇게 계속 채널 바꿔서 듣듯이 똑같이 우리는 늘 바꿔서 우리 정신세계, 생각세계라고 하는 게 계속 다른 생각하면서 채널 주파수를 바꾸면서 살아왔구나. 그렇게 바꾸면서 우리는 늘 새로운 물질 세계를 창조해 오고 있었는데, 초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끄집어 와서, 그러면 어차피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물질로 내가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이라는 능력조차도 알고 보면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이 주파수만 맞추면 그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초능력이라는 물질 세계 속에서도 그런 주파수 대역만 맞추면 내가 이걸 충분히 쓸 수 있는 나의 재능처럼 능력의 하나구나. 능력이란 말도 부담이 되신다면 재능이구나. 이게 내 재능을 개발하는 게 꾸준히 계속 뭔가 하면 재능이 는다더라 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구나. 그럼 그걸 개발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요까지 이제 딱 따라와 보셨죠? 요까지 이제 왔으면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주파수라는 원리를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채널을 하나씩 맞추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알아가느냐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형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정신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영락없이 탁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능력으로 탁 뭔가 물질계에서 유의미한 뭔가가 탁 이게 나타날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채널링을 맞추지?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지 하는 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이제 주파수를 이해하고 나면 내 몸이라는 게 물질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원래가 아니었고, 내 몸은 원래가 주파수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이 입장을 완전히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질계와 이 주파수 에너지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하루에도 5만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었구나. 5만 번씩. 정신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5만 가지 생각에 따라서 5만 가지 행동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이 바뀔 때마다 다른 행동을 했거든요. 그게 주파수에 바뀔 때마다, 내 기분이 바뀔 때마다 문득 다른 생각이 들면 다른 행동을 전혀 하고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나의 생활 환경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주파수 변화에 따른 내 물질계가 바뀌고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근데 이런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 정신계라고 하는 에너지계가 물질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나는 지금 주파수를 바꿨어. 그러니까 나는 이 주파수 때에 맞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일 거야 하고 바로 눈에 탁 창조되고, 이런 것들이 쉽게 그렇게 구현되는 것들에 대해 연금술의 레벨이 여러분들이 아직은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주파수를 옮겨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쭉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경험해 볼 줄 알아야 주파수를 활용한 내 현실 세계를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바로 구현할 수 있는지가 감이 좀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늘 제 강의 이거 한번 듣는다고 순간 빡 그냥 바로 그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도 3만 번 이상의 그 자빠지고 넘어져야만 걸을 수 있듯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도 뭐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뭔가를 자꾸 해보면 무조건 늘게 돼 있는데 초능력이라는 영역을 우리는 아예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접어놨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는데 아, 초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별것도 아니었구나. 내 재능을 개발하는 게 초능력을 뭐 내가 각성했다라고 하는 말로 내가 바꿨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내 능력, 내 재능을 개발한 거구나 이게. 너무나도 아주 그냥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할 정도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초능력이라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근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운전 하나 배우려고 얼마나 긴장한 상태로 계속을 해야 아주 여유롭게 운전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의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되는 반복과 그걸 재밌어 하면서 계속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그게 쌓여야 돼요. 그 실행이라고 하는 에너지 진동수가 그만큼 내 열이 계속 가해져서 가열이 돼야 물이 끓듯이 100도씨까지 내가 끓는 점들을 투여할 만한 내 에너지라고 하는 열을 공급해 줘야 양자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로 쉽게 생각하되 초능력을 어렵게 볼 게 없다. 그리고 모든 말도 안 되는 초능력들이 사실은 내가 에너지체라고 하는 나의 정신체, 나의 진동,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 아, 이게 알고 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무슨 어려운 세상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루에도 내가 5만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물질계와 에너지체를 내가 얼마든지 응용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걸 인식하고 왔다 갔다 한 것과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내가 뭐를 모르는지 이제 아신 거예요. 내가 이것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실험을 통해서 계속 내가 시도하고 있는 과정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내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레벨이 올라가면서 능력치가 쌓여서 팍 개화되는 거죠. 그러려면 주파수를 마음껏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상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 오감 체계 아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거에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오감이라고 하는 에너지체가 아닌 물질 체계 속에서 원자 간의 결합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물질계라고 하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계가 다가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허상이고 정신계라고 하는 에너지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주파수 이 라디오 채널 하나 바꾸고 TV 하나 이렇게 채널 바꾸는 것처럼 간단하게 내 생각 주파수 하나 생각 하나 바뀌는 순간 내가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을 때의 환경이 완전히 내가 딴 데로 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혹시라도 안 된 분을 위해서 굉장히 쉬운 그 샘플 케이스로 실험 요소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제안해 봐 드릴게요. 제가 자주 쓰는 수법인데 우리가 그 음악이라고 하는 그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이 음악을 듣고 나면 음악은 알고 보면 주파수잖아요. 웨이브라고 하는 게 음악의 파장이 있어요. 소리라는 파장이 진동으로 우리한테 전해져 와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진동에 가장 민감한 게 물이에요. 그리고 이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알고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흐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주파수 중에서도 음악이고 말이에요. 말, 목소리, 음악 이런 것들인데 이 웨이브 파가 직접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쉽게 경험해 보는 건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실 우리가 늘 하던 행위야. 그런데 제 말을 딱 붙잡고 그걸 실험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늘 할 때하고는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일 간단한 실험이에요. 내 몸이 만물은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고 내 주파수의 채널에 따라서 내 물질계가 어떻게 새로 바뀌고 창조되는지를 즉각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실험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음악을 하나 고르시는데 뭐 제가 추천하는 음악으로 그냥 고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그 7, 80년대 그 고고장 뭐 또는 그 뭐 롤라장에서 트는 노래 있잖아요. 아주 막 신나는 그 옛날 우리 시대 때 막 이렇게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하면서 춤추던 그런 음악 하나를 틀었다 쳐요. 지금 찾아서 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음악이 왔을 때 딱 굳은 채로 난 안 움직일 거야. 절대로 음악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면서 따라 흥얼거리면서 한번 반응을 해보시면 갑자기 내 몸의 에너지 진동 상태가 확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음악 하나 들었을 뿐인데 그 음악 하나 들으면서 내 정신이나 기분이나 내 모든 것들이 확 바뀌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음악 하나 바꿨어요. 음악 하나 바꿨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 음악이 가진 주파수라고 하는 진동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몸이 온몸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의 진동수가 다른 바뀐 환경에 우리가 탁 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자주 경험해요. 그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내 그 음악에 심취할 때 행복이 따로 없다. 이 자체가 행복한 거다. 굉장히 우리가 불행하다, 힘들다 느낄 때 알고 보면 그 단순한 것들 굉장히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악 하나 바꿔갖고 들었을 뿐인데 내 몸이 금세 충전되고 금세 행복해지고 금세 다른 생각의 나라로 내가 가 있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음악이 가지는 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달리 얘기하면 주파수가 가진 힘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 주파수라고 하는 그 진동이 우리 몸과 결합됐을 때 내 몸이라고 하는 게 이 주파수에 공명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의 그 세상이 완전히 딴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상을 내가 꿈꾸면서 딴 세상의 딴 일들을 내가 하게 되는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음악도 탁 바꿔가지고 실현당한 노래, 굉장히 슬퍼 죽겠던 것 같은 노래를 틀어놓고 그 시절에 정말로 암울했던 나의 아주 슬픈 추억을 떠올리는 노래로 하나 바꿔갖고 들으면 이내요 몸이 쫙 깔아앉으면서 슬프다. 내가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음악 두 개가 한 번 바뀌고 한 번 바뀌었을 뿐인데 다른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음악 하나 바뀐 것 때문에 내가 막 신나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겨울을 타나? 내가 가을을 타나?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질까? 이러면서 온몸이 불행해지는 그 리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파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들이 새롭게 우리는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도 아예 바뀌어서 내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서 하도록 그렇게 나를 내몰아 버려요. 현실 세계 속에서 나라는 몸을 나라는 거시 세계의 이 물질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고요. 내 행동을 달리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미시 세계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주파수가 내 몸을 그렇게 바꿔놔 버려요. 에너지 진동의 공명수도 바뀔 뿐 아니라 내 행동이 실제로 바뀌게 그냥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것들이 쉽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항상 잘 활용해 왔어요. 막 기분 좋은 음악 듣고 막 그럴 때는 행복하다가 또 막 우울한 음악 듣거나 막 이렇게 사색이 잠기는 음악 듣거나 할 때는 그때마다 그 리듬이 바뀌면서 내 몸의 바이오 리듬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활용해 왔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초능력을 각성하는데도 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물질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내 생각 하나 바뀔 때마다 물질이 계속 바뀌는 환경 속에서 내가 거기에 맞는 상태로 최적화된 상태로 내 에너지 진동수가 내 온몸의 에너지 공명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못할 게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힐러로 치유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힐러가 되려고 하면 주파수에 진짜 민감해야 돼요. 주파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힐러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정석이 되는 초능력의 정석 1탄 주파수를 이해하자. 진동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진동이라고 하는 내 주파수라는 것이 얼마든지 내가 이 주파수를 옮겨 다닐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동수라고 하는 이 주파수가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가 존재해요. 막 몸이 들떠있게 하는 그런 아주
그 교감 상태가 극도로 이렇게 딱 그 활성화되는 초집중 상태와 흥분 상태가 되는 딱 상태의 주파수를 주는 음악도 있고요. 굉장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릴렉스한 상태로 멜라토닌이 그냥 팡팡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안정화된 상태의 그런 에너지 체계로 확 바뀌는 그런 주파수대의 음악이 있고, 다 음악으로도 따지지만 내 몸의 진동수에 따라서 그렇게 완전히 다 내 몸의 리듬이 다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주파수가 가지는 힘이에요. 그 내 몸이 피곤하다, 내 몸이 기분 좋다, 내 몸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왔지만 그게 아니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게, 내 정신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체의 진동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태였구나. 이거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원효 대사가 얘기했던 이게 일체의 유심조다. 진짜 별거, 내 모든 것들이 마음이 지어낸 거였구나 라는 걸로 탁 알고 나면 초능력을 개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실습이에요. 노가다 같이 꾸준하게 계속되는 반복과 반복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꾸준한 그런 해가 막 떠다치다 하는 그런 수억 년이 지속되는 것 같은 기간을 통해서 이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만물이 조화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는 보이듯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는 창세기 게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창조의 나날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 만들어가는 즐거움 속에서, 해가 지고 뜨고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날들을 즐겨가면서 하루하루 경험에 쌓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초능력들이 각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막 나는 이것도 각성하고 싶고 이것 다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다 안 돼? 네 말대로 하는데 다 안 되네. 그게 네 몸에 고유 진동수가 있거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자기 진동수에 가장 적합한 초능력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빨리 개화될 수 있는 진동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특화된 사람만이 거기에 빨리 자기 임계융합 진동수와 맞는 그런 주파수가 채널링이 맞아서 초능력들이 빨리빨리 개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주파수도 안 맞는 것들을 가지고 억지로 나는 뭐가 되고 싶은, 나는 염력이라는 주파수가 나한테는 안 맞는데 나는 염력을 하고 싶어서 온몸을, 온 물질을 다 끌어당기고 내 마음대로 띄우고 하겠다라고 피고 염력을 시도하고 있으면 네 몸 고유 진동수가 염력하고는 잘 안 맞는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는데 어느 세월엔 네가 염력이라는 진동수에 네가 맞출래? 날개도 없는 놈이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겠다고 맨날 뛰어다닌다고 네가 날아지냐? 닌 다람쥐인데. 네가 갖고 있는 고유 그 유전자의 고유 진동수, 네가 갖고 있는 유전자 꼬라지가 있다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특성에 맞는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초능력을 먼저 개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내 초능력이 어디에 개화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럼 나 초능력은 뭘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 혹시 계실까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아냐?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이때까지 너무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고, 나는 그저 개돼지로 나는 노예처럼 살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꿈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로 뭔지도 모르고, 나는 내 세상을 산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세상을 나는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내 세상인데 정신 번쩍 들고 나니까 내가 로그인 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때 개돼지로 살았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세상을 창조하려고 보니까 내 고유 진동수가 뭐에 특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뭘 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답을 찾기가 힘든 거죠. 뭘 먹어봤어요. 뭘 놀아봤어요. 뭘 재밌는 걸 찾지. 그러니 지금부터 일탈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즐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진짜 내 에너지에 특화되어 있는 나만의 고유 진동수에 맞는 그런 것들이 뭐가 제일 잘 맞는지를 자꾸 해보면서 제일 잘 맞는 걸 찾아야 돼. 근데 난 지금 나이가 70이고 난 60이고 난 50이라 인생 다 살았는데, 어린애들은 뭐 그런 걸 쉽게 이제 뭐 리스크가 없으니까 뭐 해도 된다 했지만, 나는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는 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150세 시대를 지금 살아가야 되거든요. 진짜 150세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2045년이 되면 우리는 거의 영생하기에 가까운 시대를, 이제는 모든 질병을 다 극복하고 우리의 뇌까지도 뉴럴링크로 이렇게
입력해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뇌를 업로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곧 오는데 지금 벌써 죽음을 준비하고 아예 인생 끝내겠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창조하는 세상을 이제부터 만드는 본격적인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혁명의 시대가 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개벽의 시대가 왔어요. 우리의 정신체가 깨어나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이까지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신으로 각성하는 그런 개화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하고 살 거냐 했을 때 개돼지로 살아봐야 지옥이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세상이, 내가 창조할 세상이, 내 마음껏 만들어낼 세상이 앞으로도 무궁무진 내가 할 게 많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신나가지고 아싸 내일은 뭐 할까 하고 그런 신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초능력을 각성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에너지 체계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제 영상을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신으로도 각성하고 초능력자로 각성을 해서 진짜 슈퍼맨 같은 히어로들이 돼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때까지 남을 추종하고 섬겨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었고 내가 우뚝 서서 내 세상의 히어로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정말 신나는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초능력이 각성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해서 에너지를 계속 이제 시도해서 공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양자도약하는 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생길 때는 저한테 댓글로 이렇게 신고 좀 해주시고 저하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